자, 이번에는 다른 기사를 좀 볼 텐데요. 사실 이번에는 리설주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 보도가 있었는데 결국은 안 만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군요. 그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리설주 멜라니아 회동은 불발이다. 그렇다면 대신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둘은 만날까? 이렇게 또 관심이 쏠리네요. 이게 꿩 대신 닭인가요? 이 두 사람의 회동이 불발되니까 그럼 다른 두 사람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지금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멜라니아 대신 이방카 동행 가능성, 미국 수행팀 폼페이오 중심으로 꾸릴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김여정은요. 지금 노동당 제1부부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고요. 이방카는 백악관 보좌관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어서 공식 타이틀은 분명히 있습니다. 만나려고 한다면 만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근데 이루어질까? 이 부분인데요. 최창현 교수께서는 글쎄요. 제가 기사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긴 하지만 좀 쓸데없는 질문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은 예. 김정은 위원장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친동생이긴 합니다만 사적으로는. 예. 공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사라고 봐야 돼요. 단순하게 어떤 의전만 담당한다고 예. 보기 어렵죠.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그렇게 보좌한다는 것 자체가 영향력 그 자체거든요. 그 권력자와의 그 관계는 그 얼마나 물리적 거리가 가깝냐, 예. 뭐냐, 그걸로 이제 판정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 이방카 보좌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딸이긴 합니다만. 예. 여러 가지 말도 많이 있었어요. 비판적인 여론도 있었어요. 미국 내에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당히 현실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라고 볼 때 예. 김여정, 이방카 저 두 사람이 만나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평창 올림픽 때는 두 사람이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죠.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기는 왔는데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한 명은 정도였어요. 이제 개회식에 참석하고 한 명은 네. 또 이제 폐회식에 참석하고 이러면서 잘 못 만났단 말이죠. 이번에 저는 그렇게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두 사람이 만나면 엄청난 의미를 두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또 이 북미 정상회담에 다른 의미들도 있기 때문에 그 만남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중요한 거는 북한의 비핵화의 어떤 수위라든지 그리고 미국이 여기에 상응하게 얼마나 제재를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이 본질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이 그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두 사람이 만나서 딱히 할 얘기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듯하면서도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앞부분 리설주 멜라니아 회동이 불발됐다라는 건요. 글쎄요. 이번 회담이 동부인을 할 만큼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건가요? 조대진 변호사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 리설주 멜라니아 회동이 불발됐다는 얘기를 듣고 일부 일각에서는 그렇게 그 대단한 그 성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실무적인 성과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용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로 실무적인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다 챙겨서 같이 간 걸로 보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과정에서 열차에서 대동한 사람들도 되게 많았던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물론 이제 모습은 리설주와 멜라니아 여사가 이제 만나면 이제 그림은 좋겠죠. 근데 그 이상의 결과가 있을지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인까지 와서 어떤 행사 열고 이렇게 모습 보일 그러면 한간 상황 아니다 지금. 치열하게 뭔가 협상을 벌여야 된다. 아마 이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에 현송월 삼지연 관악단 단장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수행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와서 또 모종의 어떤 공연 이런 게 또 준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을 해야만 모든 게 좀 풀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기자들 향해 엄지치켜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요.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차량 안에서 지난 23일 날 북한 측과 뭔가 접촉을 한 뒤 나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차량에 탄 채로 기자들이 뭐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엄지를 딱 들어 보이는 모습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기자들 향해 엄지시켜든 비건이다. 엄지를 든 걸 봐서는 뭐가 좋다, 괜찮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흘째 이어진 협상의 청신호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워낙 지금 이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요. 숙소인지 그리고 정상회담 장소도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도대체 의제 협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워낙 깜깜이다 보니까요. 이런 걸 보고 기사를 다 쓰고 있습니다. 엄지를 올렸는데 저 엄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지에 나가 있는 기사들 참 많은데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기서. 내용 좀 보시죠. 북한 김혁철, 김성애, 최강일 비건 숙소에서 마라톤 실무 협상. 북한의 의제 협상팀이 비건 숙소를 찾아가서 협상을 벌였다. 이것도 아주 큰 기사로 달아주고 있어요. 이게 또 무슨 의미인가? 북한이 찾아갔다. 그리고 비건은 엄지를 지켜 세웠다. 이게 잘 안 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가 진행되고 있을까, 논의되고 있을까? 그 부분에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요.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그 기사 좀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북한 비건에게 이번엔 영변 폐기까지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 이렇게 국민일보가 전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다. 이렇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이달 초 방북대 비핵화 마지노선을 전달했다. 전문가들은요, 이 영변 핵시설 폐기 부분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할 게 아니다. 이게 이번에 협상에서 타결된다면 결코 스몰 딜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 이렇게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 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나 답하시기는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의 타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뭐 저 국민일보 기사에도 있다시피 과거의 핵에 집중하는 그런 협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의 핵을 폐기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않는 수준에서 스몰 딜로 합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몇 번 얘기를 했었죠.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완전한 핵 폐기는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온 한국당 관계자들을 만나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굉장히 벼르고 있다.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서 어쨌든 청문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회의 권한을 활용을 해서 트럼프가 했던 잘못된 협상들을 반드시 짚어내겠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다고 해도 북한이 미국과 스몰 딜 차원에서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의회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의회가 그렇게 제동을 걸어주는 것이 좋죠.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해서 나가야 할 방향은 미국과 우리가 분명히 같아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유산 변호사. 북한이 여기 이제 국민일보 보도대로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협상 카드는 영변 폐기,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인데요. 그렇다면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이번 협상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어디까지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남북 경협 문제를 들고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은행이나 아니면 IMF의 지원을 제시하겠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그걸 받지 않고 직접 투자나 또는 남북 연락사무소 개설 이 정도. 그다음 종전선언은 뭐 끼어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종전선언이 있어야 그 뒤에 이제 평화협정 등이 따라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거의 합치되는 의사가 뭐냐면 미래핵은 이제 영변 핵시설로 대표되는 미래핵은 포기하겠다. 그러나 과거 핵의 경우에는 핵 동결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핵 군축으로 가자. 장기적인 핵 군축이 과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 미국은 미국 조야의 우려를 씻기 위해서 아마 ICBM 정도에 관련된 어떤 의제 하나를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본토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운반 수단인 ICBM 정도까지는
의제에 오르겠지만 과거 핵 물질 시설, 예. 핵과 관련돼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한국으로서는 되게 안타까운 것이죠. 또 하나는 지금 부분적인 영변 핵시설과 관련된 이런 부분적인 신고, 검증, 예. 폐기는 하겠지만 예. 포괄적인 전체 핵물질과 시설과 무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야 장기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걸 폐기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것인데 예. 이것이 지금 거의 세 나라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사실 무의미한 그런 회담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살짝 좀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협상, 이번 정상회담 말고 또 다른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살짝 열어뒀는데 여러 가지 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